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를 위한 과학 포용적 혁신과 평균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로봇, 인공지능, 우주선, 신약, 반도체처럼 멋진 기술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과학은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과학기술은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할까요? 스마트폰 얼굴 인식, 의료 AI 진단, 자동차 안전장치처럼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기술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확하고 안전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주 오류가 나거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자체보다 먼저 누구에게 잘 작동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얼굴 인식 AI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 공항 출입, 보안 시스템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AI가 모든 얼굴을 똑같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통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잘못된 신원 확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안전의 문제입니다. 얼굴 인식 AI가 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과거의 대규모 얼굴 데이터셋이 특정 성별, 특정 피부톤, 특정 연령에 치우쳐 있었다면 AI는 다양한 얼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 정확도는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일부 집단에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AI가 잘 보는 사람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다음은 의료 AI 진단입니다. 한국에도 루닛, 뷰노, 코얼라인 소프트처럼 의료 영상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AI는 엑스레이, MRI, CT, 병리 슬라이드 같은 이미지를 분석해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AI에서도 중요한 질문은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데이터가 성별, 연령, 체형, 질병 양상, 병원 장비의 차이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을까요? 의료 AI에서는 데이터의 사각지대가 생명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나 피부암 진단 AI가 밝은 피부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했다면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대형 병원 데이터가 대부분이라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환경의 환자에게는 덜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의료 AI에서 핵심은 평균 정확도가 아니라 다양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자동차 안전도 좋은 예입니다. 오랫동안 충돌 시험은 주로 평균 남성에 가까운 신체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 탑승자는 여성, 남성, 청소년, 고령자, 다양한 키와 체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전기술이 특정 몸을 기준으로만 만들어진다면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의 위험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누가 빠져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포용적 혁신이 무엇인지, 평균이 왜 때로는 위험한지, AI 편향과 의료 AI 사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직접 포용적 혁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도 해보겠습니다. 포용적 혁신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 이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 누가 참여했을까? 그리고 이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 포용적 혁신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평균의 함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 신발 사이즈가 250mm라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250mm 신발을 나눠주면 공평할까요? 숫자로는 평균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평균은 전체를 요약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도 평균 사용자, 평균 환자, 평균 학생만 생각하면 실제 사람들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가 전투기 조종석입니다. 과거 미 공군은 조종사의 여러 신체 치수를 평균 내어 조종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 팔 길이, 다리 길이, 어깨 너비 등 여러 치수에서 모두 평균에 가까운 조종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평균에 맞춘 설계는 실제 사람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의 사망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평균은 사람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설계는 조절 가능성을 갖습니다. 평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경향을 빠르게 볼 때, 자원을 대략 계획할 때, 큰 변화를 비교할 때 평균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평균을 실제 사람 전체라고 착각하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안전, 건강, 교육처럼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는 평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균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설계의 마지막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도 평균의 함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평균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같은 약, 같은 용량이라도 사람마다 흡수, 분포, 대사, 배출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체중, 호르몬, 간과 신장 기능, 병용 약물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죠. 2008년 졸피뎀이라는 약물의 흡수 대사에 대한 그래프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약물이 사용된 후 자동차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2021년 데이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성별에 따라 약물의 대사 속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같은 양이라도 더 오래 작용하고 있죠. 이 상황이 약물로 인한 생활 속 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좋은 약이란 평균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을 넘어서 누구에게 더 잘 듣고 누구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한 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학의 포용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확성 때문입니다. 데이터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연구 결과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약, 의료기기, AI 진단처럼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기술은 다양한 사람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셋째, 창의성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면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발견하고 더 신뢰받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과학기술의 현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매우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2024년 총 R&D 투자 규모가 약 131조 원, GDP 대비 5.13%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투자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어떤 사람을 빠뜨리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과학기술 분야도 많습니다. AI와 반도체, 우주, 바이오와 뇌과학, 로봇과 모빌리티, 기후와 에너지, 양자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이 분야들은 모두 미래 진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붙입니다. 이 기술은 누구에게 잘 작동하고 누구에게는 아직 부족할까요? AI 편향을 이해할 때 중요한 문장은 AI는 사회의 거울이다입니다. AI는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데이터에서 패턴을 배웁니다. 데이터 안에 편견이 있거나 특정 집단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AI 결과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데이터와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건의료 AI에서는 편향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건강과 생명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WHO도 보건 분야 AI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성별, 젠더, 나이, 인종과 민족 등에 따른 편향 데이터가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 AI는 평균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영상 AI에서 포용적 혁신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별과 연령별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병원과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고 초기 증상이나 희귀 질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 가능성과 책임 구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의료 AI는 다양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작동하는 AI입니다. 포용적 혁신은 기후와 도시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평균 기온이 32도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더위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 없는 통학로를 걷는 학생, 냉방이 부족한 집에 사는 사람, 야외 노동자, 고령자, 반지 하나 노후주택 거주자는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평균 온도보다 실제 노출과 취약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물의 성별에 따라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가 번식, 성장,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종과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포용적 혁신이 사람만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학적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래 과학자의 역할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연과 기술의 원리를 탐구하는 발견자입니다. 동시에 기후위기, 감염병, 고령화, AI 편향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과학자가 된다면 멋진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활동입니다. 학교 안에서 평균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봅시다. 책상과 의자, 체육복, 보호장비, 실험도구, 학교 앱, 급식, 건강정보, 동아리 역할 등을 떠올려 보세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편하고 누구에게 불편할까요? 이 활동은 불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다시 설계하기입니다. 한 가지 대상을 고르고 네 가지 질문을 채워봅니다. 무엇을 바꿀까? 누가 불편할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 어떻게 바꿀까? 예를 들어 색 변화 실험은 색각 다양성이 있는 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숫자 센서, 음성 안내, 밝기 차이 표시를 함께 제공하면 더 많은 학생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포용적 혁신입니다. 마지막으로 AI에 대해 질문해 봅시다. AI가 말한 답이면 더 공정할까요? AI가 배운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자주 틀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I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공정한 AI를 만들려면 어떤 검증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AI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있게 질문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좋은 과학은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평균은 출발점일 뿐이고 데이터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미래 과학자는 누가 빠졌나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을 하거나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이 질문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과학은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더 포함할 수 있을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교육자료와 사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은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학실험과 탐구활동에서도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